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이번 시간은 7번째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와 해바. 네, 처음부터 좀 어려운 낱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조예가 깊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라는 말 다음에는 깊다가 나옵니다. 해박 다음에는 넓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낱말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 깊이를 주로 얘기한다. 그때는 조예를 쓴다. 그리고 해박은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 그렇죠? 여기에는 넓을 박이에요. 자, 그런데 조예에는 왜 지을 조자가 들어갈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자를 보면 지을 조가 기본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이를 예다, 이른다,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예에는 조예가 깊다고 할 때는 이 지을 조에는 뭔가 다 다른다, 이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에도 이르다, 나아가다, 도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예에는 어느 특정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박이라는 것은 갖추었다라는 해예요. 자, 그리고 박은 넓었다. 예, 넓게 갖추었다, 해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조예와 해박은 깊이냐 넓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낱말이 된다. 자, 두 번째 또 자주 틀리는 낱말 중에 하나가 수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신문에서. 네. 이렇게 써야 될 경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성은 이룬다는 뜻의 이룰성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성은 흑토자가 붙었죠. 그래서 성을 얘기한다. 성성이다. 수는 무엇이냐? 지킨다는 뜻이죠. 지킬 수는 이렇게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습니다.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뭔가 지킨다, 집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룰성이 들어가는 수성은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이어서 지킨다. 흔히들 우리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계속해서 지킨다. 그런 말에 쓰는 것이 이룰성을 쓴다. 그런데 흑토를 붙인 성성자는 실제 성을 얘기할 때 쓴다. 네.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을 수성이다. 자, 싸움이 붙었다. 공방전을 했다. 그들은 공성전은 성을 뺏느냐 뺏기느냐 하는 싸움이 되겠죠. 공성전에서 수성에 성공했다는 것은 성을 지켜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습과 연서. 네, 연습. 한자로 다른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편연자다. 연기를 한다. 연설을 한다. 네, 습은 익힐습이 되겠죠.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익힌다. 실전처럼 생각하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 연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뭔가 훈련을 많이 한다. 반복으로 해서 숙달시키는 그런 연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나 기회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그것은 이제 연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것은 실사에는 익힐 연이다. 또 세금자가 들어간 것은 쇠를 불릴 연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 두 것은 숙달시키도록 하는, 그래서 하는 배움, 그것이 연습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편연자를 쓴 것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처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척지와 간석지가 어떻게 다르냐? 네. 간척을 한 땅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간석지는 간석을 한 땅이라기보다는 간석지 하나의 낱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척지란 것은 바다나 호수의 주위에 뚝을 쌓고 그 안에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 이제 간척지다. 간척한 땅이다. 그렇죠? 간석지란 것은 밀물때에는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 자체를 가지고 간석지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방패간을 쓴다. 방패간, 둘 다 방패간을 쓴다. 척은 넓힐 척이에요.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방패라는 뜻은 자, 예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방패라고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의 방패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이 방패간자는 이렇게 돼 있다. 상대가 공격하면 막기도 하고 또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다 같이 가능한 것이다 한다. 그래서 막는다는 뜻도 있고 찌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르다, 건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을 할 경우에는 막아야 됩니다. 일단 물길을 막고 또 물을 빼내서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방패간이 들었다. 그래서 넓힌다 해서 간척한 땅을 간척지를 한다. 자, 간석지는 이 석 자체가 개펄이다. 이렇게 썰물이 됐을 때는 당연히 땅이 마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간석지라고 한다. 두 낱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직과 방적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은 씨를 잡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은 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직한다, 짠다. 그래서 씨를 뽑고 천을 짜고 물을 들이는 일을 통틀어서 방직이라고 한다. 방직. 방적은 무엇이냐? 적에도 씨를 낳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씨를 잡고 씨를 낳고 씨를 만드는 과정을 방적이라고 한다. 동식물의 섬유나 화학 섬유를 가공하여 씨를 뽑는 것이 방적이다. 방직에는 실과 씨를 뽑고 천을 짜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은 길삼방이다. 씨를 잡는다. 직은 짤직이다. 그렇죠. 배를 짠다. 조직한다. 견우와 직녀할 때 배를 짜는 사람이다. 방적에서는 둘 다 길삼과 관련된 것인데 씨를 잡는다, 씨를 낳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목이다. 목은 나무다. 자, 관은 물될 관이다. 관계농업이라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키가 작고 더부룩하게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다. 뜰기나무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이것은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좀 또렷하고 줄기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관은 물될 관이라고 했는데, 물대는 이 뜻을 하면 이제 새길 수가 없죠. 여기서는 나무가 더부르기 난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목은 뜰기나무로 한다. 무궁화다. 그렇죠. 진달래다. 앵두나무다. 이런 거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가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부르게 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목은, 교는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이런 것과 무궁화, 진달래를 생각하면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역시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겠죠. 높을 교자다. 그러면 높을 고자와 조금 비슷하다. 그러면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목은 이렇게 높은 큰 키나무다. 관목은 뜰기나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비슷한 말, 그리고 동음이 이어 그렇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낱말들은 우리가 바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혼동돼서 계속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